이름이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? 콕 찍어 사생결단. 이 종목으로 뭔가 좀 결단을 내주겠다고 하는데 오늘 그 우리투자증권의 이준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리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매주 이 방송하고 계시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스몰캡 위주로. 네. 점검부터 해야죠, 그러면? 네, 뭐 그동안 점검을 한 번도 못 해봤고요. 예. 이제 유 기자님하고도 이번 주엔 좀 점검을 좀 해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몇 가지 종목이나 있었나요, 그동안에? 그동안 총 4가지 종목을 추천해 드렸었습니다. 뭐 좀 바로바로 좀 네. 짧게 갈까요? 네, 뭐 차트를 보시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준비된 차트 나올 거고요. 이야기 좀 해주세요. 뭐 먼저 한국콜마였습니다. 한국콜마는 사실 추천드린 이후로 좀 주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. 그동안 이 투신권의 환매 물량이 많이 쏟아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뭐 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뭐 이 가격대라면 사실 부담이 없는 가격대로 보이고요. 뭐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뭐 이 여기서 이번에 중국 지준율 인하와 맞물려서 한번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. 뭐 간단하게 넘어가면은 그다음 종목은 제가 TCK라는 TCK. 네. 그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습니다. 사실 그 추천드리고 난 이후에는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실적이 나오면서 매출액은 기대에 충족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좀 나왔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 뭐 반도체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뭐 당분 조정의 가능성은 있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 뭐 당분간 홀딩하시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종목이 이제 ICD라는 종목이었습니다. 뭐 ICD도 처음 추천드린 이후에 무상증자 계획이 발표가 됐었는데 그 무상증자 규모가 그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약세를 띄웠습니다. 하지만 그 삼성전자에서 LCD 사업부를 분할하겠다 뭐 이런 소식 등의 호재가 작용을 하면서 최근 흐름은 상당히 견조하고 뭐 기관의 매수세도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이 종목 역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종목이 바로 시그네틱스입니다.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삼성전자 투자 계획이 나왔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시그네틱스까지 AS를 해봤고 좀 홍보하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. 네, 뭐 중소형주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그 증시가 올랐어도 사실 증시 상승의 대부분의 역할은 삼성전자가 짊어지고 왔었거든요. 그래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주 내리가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오늘 준비하신 종목이 휴비츠라고 들었습니다. 휴비츠가 그 2009년 6월에 저희 MTN이 그 파워 스몰캡 통해서 먼저 좀 방송을 했었거든요. 그때에 비해서 주가가 한 서너 배는 올랐더라고요. 근데 이제 여기서도 계속해서 싸게 볼 수 있는 건지 주가가 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좀 살펴볼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뭐 기업 소개는 좀 빼고 휴비츠 앞으로 좀 어떤 전망들이 좀 그 기대가 되는지 여기부터 좀 살펴볼게요. 우선 휴비츠는 이제 안과와 안경점에서 이제 눈을 측정하는 검안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. 그 최근에 보시면은 그 올해 화두가 될 만한 뉴스로는 이제 고령 친화 산업이 될 수 있을 거다, 의료 장비 시장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우선 뭐 얼마 전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발표가 나왔었는데 뭐 10년 동안 뭐 4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발표가 나왔었고요. 특히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선거철이 맞물리면서 작년에도 나왔던 이슈지만 결국에 올해 선거철의 화두는 복지가 될 것이다. 그리고 뭐 이제 여당과 야당이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복지 정책을 내놓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 장비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였습니다. 뭐 노령화는 이제 다들 아는 이야기고 그리고 뭐 투자 포인트도 뭐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의 헬스케어로 볼 수 있잖아요. 근데 관련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. 그 중에서 휴비츠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? 뭐 관련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. 사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수 있고 매출처가 다양한 기업들을 찾다 보니 이 휴비츠라는 종목에 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. 뭐 휴비츠의 매출 구성을 보면은 한 15% 정도만 내수 시장에 올려 있고 나머지 85% 정도는 이 해외 시장에 수출 물량이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중국의 자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. 이 유럽과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숙된 시장입니다. 근데 그 인도, 중국이 붙은 신흥국 시장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있는 시장인데 이 휴비츠는 이 선진국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남미, 인도 등에도
이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수요의 증가에 대비할 수가 있고 특히 작년에 대지진 이후에 일본에서 그 원래 광학 장비는 일본이 주력인데 일본의 일본에서 판매 시설 자체가 좀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 충분한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신흥 시장 쪽으로. 네. 그 휴비츠를 국내 그 안과나 안경점에서 아직은 많이는 안 쓰더라고요. 네네.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제 친구가 하는 안경점에도 한번 좀 봤더니 뭐 캐논 뭐 이런 일제들 네. 많고 휴비츠는 별로 없던데. 국내산인 거죠? 네, 그죠. 네. 국내 코스닥 기업이니까 신흥국 쪽 판매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. 이제 근데 제목이 사생결단이에요. 네네. 이거 뭔가 좀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. 그렇죠? 네, 강력한 그렇죠. 이제 목표 주가도 좀 있어야 되고 얼마까지 보세요? 저는 이게 사실 지난해 말까지 한참 많이 올랐다가 15,0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서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. 근데 보시면은 그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은 예. 뭐 121선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뭐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저점이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최근에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추세나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총선과 대선이 다가온다는 점에서는 전고점 수준 15,000원까지는 복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열려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. 이 121선이 상당히 견조한데 이 121선을 뚫고 내려오는 경우 그러니까 9,000원대 초반까지 밀리는 경우에는 손절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. 121선이 무너진다면 손절. 하지만 그 전에는 전고점 한 15,000원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. 수급을 보니까 아주 단순하네요. 역시 좀 시총이 작은 기업답게 기관이 좀 사면은 많이 오르고 팔면 좀 많이 떨어지고 최근에는 기관의 수급도 한 닷새 정도는 연속 정도 좀 순매수로 좀 잡히네요. 이 부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투자증권의 이준 연구원 함께했고요.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